관세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제철이 모두 들어간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을 251만 톤을 추가로 판매하면서 4,400억대의 영업이익이 될 것. 2차전지 소재단에서 호주에 리튬 광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아르헨티나 그 음베르토 염호 주변에 광산을 확보하면서 호주 쪽에서는 탄산 리튬 기준으로 37,000톤의 추가 확보, 아르헨티나 염호 쪽에서는 158만 톤의 리튬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소재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도 지금 살아나는 국면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역시도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리튬 관련된 손실이 400억대까지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폭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남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장에서 외국인은 팔았지만 그래도 기관이 거의 9천억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받쳤고, 어제 확실히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에서 특히나 ABL 바이오가 3조 8천억의 일라일리랑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는 상한가, 리가켄 바이오는 18% 급등이 나왔고, SK 바이오팜도 52주 신고가, 한미약품, 빌리언스 캠퍼스랑 유튜브에서 다뤄드렸던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 원전 방산이 조금 쉬어가는 동안에 다시금 코스닥 쪽에서 신기한 건 코스피는 그렇게 줄창 외국인이 파는데 코스닥은 어제 2천억 넘게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지켜봐야겠지만 주로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바이오 관련된 쓸데없는 종목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많은 영상 꼭 봐주시고요. 댓글로 사촌 동생한테도 소개하고 아내분이나 자녀분한테도 영상 소개를 해주신다고 너무나 힘이 되는 응원 댓글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가족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영상 올리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많이 알려주세요. 오랜만에 2차전지는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2차전지를 안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업종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아직 안타깝게도 2차전지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소외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돼서 중요한 모멘텀이 나오면 당연히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초 그 반포 원베일리 다른 강사분하고 같이 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그 신청 URL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2월 달에 제가 단독 강연회를 합니다. 12월 단독 강연회도 12월 27일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12월 27일 토요일 단독 강연회도 주소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는 딱 코스닥 상승률 정도 한 것 같아요. 평균 37%고요. 코스닥이 지금 32%니까 보시면 2차전지 관련된 업종 중에도 평균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화학이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60%대, LG 화학도 60%대, 여기 보시면 F 70%대,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업체들은 다 평균 80%,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109%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7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왔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76%, 여기도 IT가 결합돼 있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IT 반도체 결합된 업체들 수익률이 좋고, 순수하게 2차전지 업종은 LG에너솔루션이 지수 약간 초과하는 정도 38%, LG화학이 63%, 삼성 SDI도 지수 약간 초과하는 정도 35%, 평균 상승률이 37%까지 그래도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수익률 측면으로는 대형주 단에서 낮은 2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고점에서는 여전히 58% 하락한 수준입니다. 코스피 11월 달 외국인의 수급 보시면 굉장히 신선하게 셀트리온이 1등이고요. 2등도 신선합니다. IT 서비스라는 CNS. 줄기차게 가장 반도체 소부장에서 테크인하고 가장 좋게 보는 이수 페타시스가 3등에 올라왔고요.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신규로 올라왔고요.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 SK 바이오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품 단에 APR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과거의 영광의 아모레퍼시픽이죠. 정유화학주의 SOL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KTNG도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당당히 13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삼성, 메리츠, 흥국, 현대차, 한화, 하나키움, 유진, 유안타, 신한, 상상이, 미래, NH, IM, KB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기사가 났죠? 최근 리튬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리튬 광산업체 미네랄 리소스와 조인트벤처로 설립한 합작 법인에 30%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7억 6,500만 달러의 추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캐나다의 리튬 사우스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염호 주변의 NRG 메탈스 염호 광권에 대해서 6,500만 달러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호주 미네랄 리소스랑 포스코홀딩스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두 개의 강산이죠. 우드지나 리튬 강산이랑 마운틴 메리언 리튬 강산 현물 출자한 부분에 포스코홀딩스가 7억 6,500만 달러로 30%, 달러가 아닙니다. 30%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요 두 개의 리튬 합산으로 리튬 정강으로 연간 27만 톤이고 요걸 탄산 리튬으로 하면 3만 7천 톤의 탄산 리튬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신규 투자 아르헨티나 신규 염호는 이미 보유 중인데 여기 아르헨티나 염호 매장량의 약 12%에 해당되는 1350만 톤의 탄산 리튬이 아르헨티나 염호 매장돼 있는데 2%에 해당하는 158만 톤을 매장을 보유할 추가적으로 탐사를 통해 매장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포스코홀딩스가 호주와 아르헨티나 염호 광산과 염호 리튬에 1조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요. 호주 리튬 강산은 에비타 마진율이 최근에 17.8%지만 24년도 불과 작년만 해도 정상적인 마진은 48.6%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최소한 에비타 마진 3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리튬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실적 변동성은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현재 리튬가를 지분법 이익의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추가적으로 이 염호자산 보유한 재련 설비, 보유한 리튬 강산 자산에 대한 유의미한 지분 확보를 통해 리튬가가 조금만 회복되더라도 에비타 마진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룹 차원에서 2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이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룹사 측면으로 봐도 탄산 리튬 기준으로 지금의 가격이 내년 중후반 되면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그룹사 컨퍼런스콜에서 밝혔고요. 추가 확보 관련된 정강을 활용해서 추가 재련 설비를 확충하는 여부, 아르헨티나 염호를 본격 생산하는지 여부, 거기에 아르헨티나 추가분까지 이게 앞으로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리튬 매출은 올해는 1,400억, 이제 스타트 끊었지만 내년에는 9천억 이상을 보고 있고요. 27년도 2년 뒤에는 1조 4천억에서 최대 2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리튬가를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27년 기준 1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리튬 가격이 조금만 반등이 나면 2조 가까이도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본업 철강 업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AD 관세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물량 개선 효과로 PQ가 내년에 모두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수입 제재에 대한 재고가 소진되면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철강 업황이 조금은 회복되는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용량 교체에 대한 이행 방안이 확정이 됐고요. 중국의 이 경제 공작 회의가 지나면서 중국 역시도 생산량 약세 기조 진입에 대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유럽 역시도 쿼터, 축소, 관세 이슈에 따라 국가별, 양자, 협상, 고객사별 판매처 다변화를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철강 관세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호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주된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주요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에 시총 상승이 나오면서 모회사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거기다가 가격 관련돼서 중국의 공급 정책 요인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특히나 ES 쪽 수요가 확대되면서 리튬에 대한 중장기 확대가 우상향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열형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에 이 악성 재고, 해외 철강에 대한 악성 재고 조정을 거쳐서 4분기부터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15차 5개년 경제 계획 기간에 따라 중국 철강에 대한 공급 개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철강 생산의 수요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 현재 톤당 9,600달러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내년에 평균 11,000달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성 노이즈들, HMM, 해운사 인수 검토권도 있었고, 포스코 건설사의 신안산성 관련된 손실도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선반영이 다 됐습니다. 공급 과잉 산업, 즉 중국의 구조 조정이 철강 쪽보다는 태양광이나 배터리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의 오히려 철강 업황보다는 2차전지 소재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리튬 화합물, 즉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소식 이후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SQM이나 글로벌 탑티어 미국의 엘버말이 오늘도 주가가 6% 급등이 나왔는데요. 엘버말이 50불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오늘 주가 기준으로 110불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약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엘버말 주가, 엘버말 실적이 리튬 가격 반등을 증명하고 있고요. 내년에 철강 판가가 한 자릿수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OP 마진이 철강 쪽에서 5%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연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으로 인한 판가 상승 효과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수요처가 높아진 이 강판과 후판, 열연 모두 재고 소진 이후에 26년도에 다시금 PQ가 상승하는 그림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 증가는 상공정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로, 인도의 1등 철강 업체 JSW 상공정, 호주의 와일라 제철소 투자 관련돼서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멘텀이 미국과 호주와 인도, 여기서 모멘텀이 내년에 나올 거라는 거고요. 중국산 후판 수입 규제 때문에 조선용 후판도 내년쯤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최소한 27년까지 공장 리튬 공장 가동률이 지속 상승할 거로 보이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가 부담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발 철강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물량 조절이 나올 거고요. 공급 물량 조절이 나오고, 포스코 자체적으로 고객사 협상력을 강화해서 탄소 규제에 대해서는 전기로 투자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본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본격화는 내년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철강 턴어라운드 높은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은 매출은 17조 3천억, 매출도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6,180억을 소폭 초과한 6,390억을 기록했고요. 철강의 판매량은 824만 톤을 기록했고, 중국 내수, 수출 철강 제품 가격이 모두 하락했지만 3분기 판매 가격에 부정적으로 미쳤지만 다행히도 주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면서 탄소광 스프레드는 크게 빠지지 않고 2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포스코 외 인프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신안산선 사고 비용이 대폭 반영되면서 포스코 E&C의 적자가 전 분기 대비 1,000억 이상이 확대됐습니다.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이 676억까지 개선되면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리튬과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2차 전지단의 실적 회복으로 포스코 E&C의 적자를 상당 부분 메꿨습니다. 철강 부분 수출과 관련돼서 해외 영업 환경, 즉 미국은 50% 관세를 통한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EU는 추후 무관세 쿼터 물량을 축소한다면서 철강의 글로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여령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리는데 저가 수입 제품이 제품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재고 소진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물량과 가격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튬 재고 평가 손실도 숫자로 보면 2분기 1,440억대에서 3분기에 420억대로 축소됐고 4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축소된 200억대 미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신안산선 사고 중단 관련 잔여 손실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대략 2,300억 정도 손실을 반영하면서 그 부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AM이나 탄소 배출권 비용, 탄소 규제에 대해서 아까 전기로 투자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이 본격적으로 철강이 견조한 실적을 이끌면서 인프라와 2차전지, 리튬까지 기저효과로 내년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2차전지 모두 리스크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수입 372만 톤의 일본과 중국으로 받은 물량이 모두 국내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국내 대체 수요가 된다고 하면 포스코가 70% 가져가고 현대제철이 30% 가져간다고 하면 포스코의 철강 반덤핑 관세로 인한 물량 증가는 대략 251만 톤이 예상이 되고요. 고정비 감소하면서 이 부분에 따른 6%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포스코홀딩스가 반덤핑 관세로 인한 국내 추가 251만 톤의 물량이 영업이익 4,400억을 추가하는 엄청난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령 강판은 기타 냉형 강판의 판매 가격까지 올리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포스코 ENC의 손실도 4분기에 2,300억 추가 반영하면서 완전히 연내에 모든 손실을 떨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내년 초에 분명히 과잉 산업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철강과 배터리 리튬 소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거를 보고 있어서 중국의 철강 가격과 리튬 둘 다 가격의 피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분기의 탄소광 판매 가격은 톤당 91만 1,000원에 판매량 824만 톤을 기록했으니까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나오면 매출 나오죠. 그렇게 철강의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목표가가 43만 9천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는 하나증권에서 변경 안 했는데요. 74만원까지 나왔고요. 최고 목표가와 계리율은 131%까지 나왔고요. 목표가 평균과 계리율은 39%까지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리튬 관련 투자 내역이고요. NRG 메탈스 관권을 추가 확보했고 미네랄 리소스의 신규 조인트 벤처에 30% 추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는 탄산 리튬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NRG 메탈스는 158만 톤, 호주 미네랄 리소스는 리튬 정강 기준으로 27만 톤, 탄산 리튬 기준으로는 3만 7천 톤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에 게 현대제철이고요. 내년 포워드 PR로 철강이 9배고요. 밑에 게 동국제강입니다. 포워드 PR로 대략 8배. 그러니까 평균 8.5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요. 포스코홀딩스의 포워드 PR이 내년에 12배, 27년에 10배로 보고 있고요. 25년도에서 26년도 넘어갈 때 영업이익이 6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장기성 물량,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꼭 반드시 참고해야 될 물량,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골고루 어제 수요일 11월 12일 날 처음으로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2차전지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을 기관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은행의 매수 연속세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큰 틀에서 보면 23만원대와 여기 3만원대 큰 박스권인데 지금은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으면서 최근에 거래량도 다시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 점에 해당되는 여기 얼마죠? 33만 7천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33만 7천 원대까지 돌파하면 그 전에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여기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지선 27만 7천 원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는데요. 포스코홀딩스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덤핑 관세 관련돼서 국내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제철이 모두 들어간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을 251만 톤을 추가로 판매하면서 4,400억대의 영업이익이 될 것,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2차전지 소재단에서 호주의 리튬 광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아르헨티나 그 움베르토 염호 주변에 광산을 확보하면서 호주 쪽에서는 탄산 리튬 기준으로 3만 7천 톤의 추가 확보, 아르헨티나 염호 쪽에서는 158만 톤의 염호를 리튬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소재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도 지금 살아나는 국면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역시도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앨범의 주가가 증명하고 있죠. 리튬 관련된 손실이 400억대까지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폭을 이끌고 있다. 세 번째,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 ENC, 포스코 건설사가 갖고 있는 신안산선 손실 관련돼서 올해 4분기에 마지막으로 2,300억을 떨구면 손실되는 비용을 모두 다 떨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철강 쪽에 가격과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초에 중국에서 구조개혁이 철강 쪽과 배터리 리튬 쪽에 모두 구조개혁이 나오면 철강 쪽과 배터리 쪽에서 리튬에서 P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PQ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60% 개선되는 흐름을 보고 있고, 그 초입 국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급격한 쌍매수가 들어오면서 5%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무겁지만 추세가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대주전자재료 딱 이렇게 5개만 저는 계속 추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오프라인 강연회, 12월달 오프라인 강연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봐야 된다고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바이오 종목을 자세히 업데이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